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노동절로 휴장했던 뉴욕 증시는 이날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가 재부각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3대 증시는 중국의 8월 수출입 서프라이즈, 그리고 또 아이폰 13 출시 기대감에 따라서 이 애플 등 일부 대형 성장주 강세에도 지난 금요일 미국의 8월 고용 쇼크 이후 델타 변이 확산해서 기인한 경기 회복 지연 불안감이 재차 부각된 여파로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76%, S&P 500 지수 마이너스 0.3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07%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된 건데요. 지난주 발표되었던 이 8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델타 변이가 예상보다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이 13만 2,135명으로 2주 전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하루 입원자 수는 10만 1,74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망자 수도 하루 1,385명으로 2주 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이 노동절 연휴 기간 일부 지역의 집계가 빠진 영향이 반영됐을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죠. 골드만삭스는 전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델타 변이와 경기 부양책 약화를 이유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에서 5.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향후 2달간 정책, 입법 의제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5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기로 한 20일까지 화이자 백신만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까지 동시에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적어도 계획의 한 부분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계획 전체가 그럴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델타 변이 확산이 예상보다 빠른 여파로 국제유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의 판매가를 인하한 것도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4달러, 마이너스 1.36% 하락한 68.3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 이날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는 두드러졌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 13 출시 전이 기대감에 또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64%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정말 모처럼 2%대 상승을 보여줬죠. 와, 완전히 다시 이렇게 쭉 살려냈는데 이날은 이제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2025년 3,000달러로 제시했다라는 소식에 2.64%나 상승한 이 752달러에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나 이런 지금 기술주들 계속해서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 이때 떨어졌을 때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류성곤님이었나요? 아마존 이제 또 눈여겨보고 줍줍해야 될 자리가 왔습니다. 라고 의견 주셔서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 우리 같이 보자 라고 했는데 역시나 빠르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주님들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어쨌든 이런 종목은요.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매력적이니까요. 계속해서 좀 미국의 이런 기술주, 대형주들은 좀 계속 성장주라고 하죠. 계속 보면서 우리가 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또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종목 좀 보면요. 뭐 구글이며 페이스북이며 넷플릭스며 와 진짜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저 부러울 따름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이그 성장주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카카오 네이버겠지만 그들의 움직임도 물론 요즘 흐름이 좋고 강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확실히 뭐 이 모더나라든가 또 노바백스 요런 쪽 지금 계속 흐름이 또 세게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또 바이오 쪽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바이오 좀 저평가돼 있던 바이오주들 많이 올라왔고 또 뭐 이전 정고점을 또 뚫고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죠. 물론 뭐 바이오가 변동성이 커서 또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좀 모멘텀의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또 잘하면은 수익도 좀 챙겨갈 수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하나쯤은 좀 공부하면서 눈여겨봐도 재미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비트코인 쪽이 어제 그 출렁였어요. 그 이유가 그 뭐죠? 거기 엘살바도르 네, 거기 정부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지갑 어플리케이션 치보의 서버 폭주로 인해서 일시 사용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코인베이스 주가 또한 4.18%나 떨어져서 마감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또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인 가격도 이제 막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비트코인 가격 시세 막 6천만 원 넘어가고 하더니 지금 또 폭락을 해서 막 5천만 원대 쭉 빠졌는데요. 과연 이걸 또 계기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우리가 또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이 될지 좀 체크해 보면 좋겠죠. 뭐 중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 8월 수출은 플러스 25.6%로 전월 대비 19.3%, 그리고 뭐 예상치 대비는 17.1%를 상회했습니다. 8월 수입도 33.1%로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이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었던 중국은 8월 수출입 서프라이즈, 정부의 추가 부양 기대감 등으로 좀 이 같은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미국의 경기 둔화 쪽으로 시장의 우려가 조금씩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미국 증시의 경우 이 연준발 정책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던 8월에도 수차례 고점을 경신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또 그만큼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고점 부담감이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좀 강화시키고 이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꼭 그 점에서는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이라도 외국 주식 해야 되나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막 계속해서 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종종 받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조금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몽땅 들어가서 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어차피 이런 거 한 번 그냥 뭐 단기 투자로 들어갈 거 아니니까요. 그냥 매달 약간 특히 이제 지수 S&P 500 같은 지수 추종 그런데 ETF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러다가 더 이제 크게 조정이 나오면 그때를 노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좀 어제 국내 증시를 좀 체크해 보면요. 사실 코스피도 이 중국 8월 수출입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증시 휴장 여파로 또 미국 등 선진국발 신규 재료 부재 속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 실현성 동반 순매도 3,100억 매도했고 기관 1,200억 매도했고 이런 식으로 동반 순매도가 나오면서 또 반도체 등 대형주들이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1.55%로 하락을 했죠. 그 외 SK하이닉스며 네이버며 카카오며 좀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에서 현대차며 좀 많이 하방 압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오늘도 사실 저는 추가 하락은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조심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아직까지 좀 미국 경기 둔화를 둘러싼 불안감도 있고 또 내일은 동시 만기일이죠. 목요일. 그래서 그 경계 심리 때문에 하락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가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관망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방이 막 엄청나게 3,000포인트를 깰 만큼 이때 하락처럼 열려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하방은 닫혀진 상태에서 대신 상방도 닫힌 이 약간 좀 재미없는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시장 바라보면서 방망이 짧게 잡되 또 우리가 현금 확보한 걸로 하방에서 또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골라내서 그런 데다가 한번 이번에 또 지수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런 데다가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에서 기인한 주가 하락 압력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우선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까지는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겠어요. 이따 또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해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